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에 기후 재앙이 닥치기까지 남은 시간 불과 7년 9일입니다.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은 최대 77cm 상승하고 또 일상적인 폭염과 물 부족, 홍수와 산불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10년 후의 미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바를 한 가지씩은 해 나가셔야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사람이 살면서 책을 읽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읽고 더 나은 꿈을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실은 꿈을 위해서 뛰고 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뛰고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만약에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이 책에 빌 게이츠가 얘기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우리 코로나 상황이 마치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코로나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뒤따라오는 것은 그냥 기후였으면 좋겠다. 그냥 뉴스에서 가끔씩 그냥 우리 겁주는 거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빌 게이츠는 여러분 환경운동가가 아닙니다. 그는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과학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당신이 기억해야 될 숫자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510억이고 또 하나는 제로다. 510억이라는 숫자와 제로라는 숫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대기권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온실가스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죠. 근데 제로는 뭘까요? 제로는 우리가 빠른 시기에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10억을 제로로 낮춰야 돼요. 이게 엄청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듣는 순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할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떻게 조목조목 가능한지, 어떻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 정책, 정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빌 게이츠가 지난 10년간 고뇌한 것들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We need to get from 51 billion tons to zero while still meeting the planet's basic needs. That means we need to transform the way we do almost everything. Our commitment to developing these innovations will mean the difference between a future where everyone can live a healthy, productive life and one where we're constantly dealing with the human and financial crises at a historic scale. Entrepreneurs and investors have to build new businesses and change existing businesses to get these solutions deployed. Government leaders have to enact new policies that drive the market for clean energy. And advocates have to keep their voices loud to hold all of us accountable for rapid progress. Avoiding a climate disaster will be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humans have ever taken on. Greater than landing on the moon, greater than eradicating smallpox, even greater than putting a computer on every desk. My basic optimism about climate change comes from my belief in innovation. It's our power to invent that makes me hopeful. 빌 게이츠는 유독히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게 이 에너지와 삶의 풍요와의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호롱불을 밑에서 책 읽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 안 들어가는 집이 있었어요. 전기가 안 들어가면 어쨌든 삶의 질이 떨어지죠. 교육의 혜택도 떨어지죠. 왜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전기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마침 기후변화에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같이 일했던 그 동료 2명을 만났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2006년입니다. 기후학자와 함께 빌 게이츠를 방문했대요. 그날 빌 게이츠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뭐냐?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가 연관이 있음을 데이터로 보여줬는데 그걸 보면서 또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에너지를 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온실가스를 더 이상 배출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드는 게 오히려 사람들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구나. 현재는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를 죽일 수도 있구나. 이런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빌 게이츠의 능력과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모든 방면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시작했죠. 그럼 공부만 했을까요? 아니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투자해야 돼서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어. 과학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우리 기후장을 늦출 수 있는 이 새로운 청정 에너지를 연구할 수 있게 내가 돈을 대줘야 되겠어. 그러면 수도 없이 돈을 대주고 하면서 이 일을 지난 10년간 빌 게이츠는 직접 사실 기후변화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기후변화를 그냥 과학으로만 접근하고 혹은 기후변화를 경제적으로만 접근하고 혹은 기후변화를 논리로만 접근하고 아니면 환경운동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아우러서 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책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변화가 뭔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기후는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욕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도꼭지를 돌려서 그 물을 콸콸콸 쏟으면 욕조가 금방 넘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을 요만큼씩 똑똑똑똑 흐르게 하면 어때요? 욕조가 이렇게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한 방울씩 하면. 왜 안 넘쳐요? 넘치는 건 똑같지. 시기를 늦출 뿐이죠. 기후변화가 이렇다는 겁니다. 콸콸 쏟을래, 똑똑 떨어뜨릴래 게임이라면 언젠가 기후재앙은 온다는 거죠. 결국은 탄소를 제거하지 않고 제로로 만들지 않고는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한부지구인 거죠,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빌 게이츠가 갖고 있었던 이 고백은 사실 너무 솔직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집도 크고 심지어 개인 전용기까지 가지고 있다. 실제로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회의에 전용기를 타고 갔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환경에 대해 강의를 한단 말인가. 나는 다음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 첫째, 나는 나만의 뚜렷한 의견을 가진 부자라는 점을 인정한다. 둘째, 나는 기술 찬양론자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찾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혁신 말고도 많은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나는 탄소 발자국 수치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배출하는 탄소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이 책을 쓰면서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시카고의 저렴한 주택에 청정 에너지를 설치하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나는 제로 탄소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것으로 나의 높은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게다가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지금까지 배출된 탄소를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재앙을 피하는 것이다. 참 되게 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한 번쯤 내 탄소 발자국 회계하는 에세이를 한 번씩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살아오면서 58년 살아오면서 내 탄소 발자국을 보니까 제가 살아온 모든 날 동안 참 탄소 엄청나게 배출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알게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 크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살려고 그냥 옷도 사 입고 즐거우려고 여행도 가고 비행기 타고 그리고 또 돈 벌려고 또 자동차 운전하고 열심히 다니고 인생의 순서에 맞춰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산 모든 열심히가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누려야 될 생존을 그 아이들의 생명을 내가 쓰게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이거를 느끼고 그리고 이걸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Now we put out a lot of carbon dioxide every year, over 26 billion tons.
For each American, it's about 20 tons. For people in poor countries, it's less than 1 ton. It's an average about 5 tons for everyone on the planet. And somehow we have to make changes that will bring that down to zero. So we have to go from rapidly rising to falling and falling all the way to zero. 자, 우리가 왜 제로를 달성해야 되냐?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온실가스는 열을 가두잖아요. 그래서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이죠. 온실가스가 많을수록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한 번 대기권에 배출된 온실가스는 아주 오랫동안 대기권에 머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실가스 가운데 5분의 1은 1만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남는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조금 배출하면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빌 게이츠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만든 자료가 하나 있네요. 이 이야기는 에너지연합의 투자팀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도표이기도 하답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각각 인간의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제가요 뭐 크게 배출하지 않아요. 과연 그럴까요? 해당한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읽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인간의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뭘 하면 온실가스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할 게 전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무언가를 생산하는 행위입니다. 시멘트, 철, 플라스틱, 우리 옷 같은 거 뭔가 생산하는 행위가 31%입니다. 온실가스 중. 두 번째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에너지, 전기입니다. 전기를 위해서 탄소를 떼니까요. 세 번째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뭔가를 기르는 행위가 온실가스를 배출시킵니다. 그것이 식물이건 동물이건. 식물, 동물을 기르는데도 뭐가 들어요? 에너지가 엄청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뭘까요? 네 번째는 저는 이건 줄 알았더니 이게 4등이 되더라고요. 네 번째더라고요. 어딘가로 이동하는 거. 비행기, 트럭, 화물선. 이게 네 번째입니다. 16%입니다. 마지막엔 뭘까요? 냉난방시설, 냉장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이게 다 에너지에 관련된 거구나,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청정에너지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에너지가 있어야 생산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한국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만 공기가 깨끗하다고 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후변화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만 영토대로 똑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ESG 주식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E가 Environment, 그 다음에 S는 Social, 그리고 G는 Governance. 결국 인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데 있어서 뭔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 세상을 좀 더 안전하게 살게 할 수 있는 데 투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산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청정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것. 지구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가 활발해지고 그런 회사가 더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 개인으로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 책에는 정부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도, 해야 될 일도 써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공개회의에 참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게 남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방정부도 너무나 중요하다네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있잖아요. 어떤 정책에 투표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당당히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라는 거죠. 그거 맞아요. 얼마 전에도 정말 제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린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데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세상에 이 공기질을 나쁘게 한 사람 당신이야.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지구 환경을 나쁘게 만든 거 기성세대야. 그래서 기성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당신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다. 정말 깜짝 놀라긴 했는데 되게 합리적이라는 생각 들었어요. 이게 맞는 생각이구나. 정당하고 당당한 주장을 하는 거 맞구나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자, 그리고 공직에도 출마할 수 있으면 하라는 이야기. 예,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사람. 자, 소비자로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소비자는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기업이 새로운 대안을 줘야 내가 니네 걸 살 거야. 안 그러면 니네 거 안 사. 내가 좀 비싼 돈을 내더라도 나는 청정에너지 쓸 거야.
나는 이렇게 과대 포장된 건 안 살 거야 라는 신호를 계속 시장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전구, 전기차, 열펌프, 인공고기 이런 수요가 내가 있어. 나 이런 거 사겠어 라고 신호를 보내면 기업들이 반응할 거라는 거죠. 기업들의 반응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어떤 개인이 할 일이 있을까요? 청정 전기를 신청하라. 미국에는 이런 게 있나 보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있겠죠. 만약에 집을 질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판넬을 설치해 갖고 태양광 에너지를 쓰게 한다든지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노력들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집안의 배출량을 감축하라.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은 난방, 냉방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절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라. 빌 게이츠는 전기차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인공고기를 먹어라. 이제 인공고기는 더 많은 식당, 식료품점, 심지어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인공고기를 먹으면 혹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과 같다. 유제품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앞에 한 것도 당연히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 거죠. 불행히도 근데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논의가 되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충되는 정보, 혼란스러운 이야기로 논점이 흐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가족, 친구, 지도자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 사실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도 공유해야 한다. 이 책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성취하고 해낼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기후를 유지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작년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리부트 책을 쓰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면서 이거구나. 기후변화에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 하고 있었죠. 그러나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가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은 것에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옛날에 비해서 종이컵을 쓰거나 일회용품을 쓰는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윗단계 거를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재를 살리고 지금 집안에서 너무 귀엽게 뛰놀고 있는 여러분 아이들도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 중요한 결정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고 써있지만 저는 우리 인생의 재앙을 피하는 법이다 라고도 생각하고 싶거든요. 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후재앙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이 책에서 되게 감명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맨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걸 얘기하라고요. 자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걸 널리 퍼뜨리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실을 공유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된다. 이거 관심 있는 사람 지금 5%도 안 돼요. 지금 인구에 5%도 안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공유하자. 이게 이 책의 맨 뒤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듣고 오케이, 예스, 공유합시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이 공유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벤트를 하나 저도 걸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저희 그 MKYU 대학에서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때 막 뜨거운 열정이 끌어올라서 제가 기후변화 전문가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린 인플루언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했다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아껴 썼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안 썼다든지 뭐가 됐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인지하고 그걸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그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전문가 과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 작년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시태그를 붙여서 여러분 SNS에 올리시는데 어떻게 올리냐?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올리는지. 이렇게 얼굴과 함께 탁 찍으십시오. 여러분 SNS에 올려주시고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해시태그는요, 밑에 여기 설명글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써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열심히 한번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가장 먼저 한국에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장 먼저 정착되어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국민이 많은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거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나라가 세상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거다.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 게임이다. 미래는. 또 애국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변화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전에 쓰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은 단지 카메라나 문자, 카카오 메시지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팔로워 8,000명일 때 팔로워 8,000명. 네, 연매출 6억을 달성했었습니다.